이 영상을 보는 분이라면 세금 한 번쯤 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낀 세금으로 사업에 투자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요. 혹은 증여세 상속세를 아껴 내 가족에게 더 큰 자산을 남겨줄 수 있겠죠. 오늘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법인을 활용한 방법을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라면 이 영상을 통해 최소 수백만 원도 절세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천재 서성호입니다. 전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의 절세를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세금은 어떤 정보를 활용하냐에 따라 1억에서 끝날 세금이 3억, 4억씩 낼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아래 표는 2024년 증여세율 기준입니다. 한국의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입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이분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7억에 산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요. 지금은 15억까지 올랐습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시장에 팔려고 15억의 아파트를 내놨는데 좀처럼 팔리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30대인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길까 고민하고 있었죠. 이때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부모님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0원이에요. 반면 자녀는 직계 비속 공제로 5천만 원을 적용 후 증여세만 계산해도 약 4억 74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취득세는 또 별도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12억 원의 저가 양도를 한다고 할게요. 부모님은 15억 원에서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 차이 나지 않는 12억 원에 거래한 거죠. 자녀는 15억 원의 집을 12억 원에 매입한 거니 3억은 증여받은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 3억 원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아요. 가족 간 집을 교환할 때 차액의 3억 원 혹은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죠. 자녀의 증여재산 총액은 0원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통해 세금을 4억이나 줄인 거죠. 이 사례에서 통해 알 수 있는 건 세금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 몇 억도 절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처럼 오늘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세금 절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 저번 영상에서는 가족 간 1억 거래할 때 세금 0원 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정 법인을 활용하면 법인에 대한 증여세 1억 원까지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법인을 알려면 법인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법인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지는데요. 운영진과 주인,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운영진인 거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해집니다. 즉 대표와 주주가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표와 주주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의 그 지분율만큼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운영진은 회사의 임직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특정법인, 즉 가족법인은 회사의 주인을 가족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법인, 가족법인이 법적 하자가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실제로 소득이 되는 가족들을 회사의 주인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신생아,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이 회사의 주인이 되기에는 뭔가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때 활용하는 게 증여세입니다. 일단 소득 증빙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를테면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 미성년자 이후까지 5천만 원까지 직계 비속 공제가 되잖아요. 직계 비속들한테 일부분의 현금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물론 증여세를 안 나오게 수정할 수 있겠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자녀들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특정 법인의 주인인 주주들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절차가 끝난 거죠. 소득 증빙도 되고 그 소득 증빙으로 회사의 주권을 사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정관 세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관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7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조차가 없어지면 자동 무효이기 때문이죠. 근데 특정 법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관 중에 상대적 기재사항, 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컨설팅을 위해서는 꼭 존재되어야 하는 그런 거를 명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회사의 주인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두 번째, 컨설팅을 하기 위한 법인의 헌법 개념인 정관 세팅,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수수료가 드는 특정 법인을 왜 활용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 건물은 200억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취득하는 방법이 첫 번째, 그냥 부모님이 취득하는 거예요. 추후 시세 차익의 100억 원이 나오면 그 100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50%가 매겨지겠죠. 그리고 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임대료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임대료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부모님은 소득세를 납부하실 거고, 그리고 추후 부모님이 유고하시게 되면 상속세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세율이 합쳐서 약 75%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 특정 법인을 활용하면 이러한 세금이 아예 안 나와요. 왜냐면 100억 차익에 대해서는 실제 주주인 자녀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임대료들, 이것 또한 법인의, 하지만 그 법인의 주인은 자녀들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납부한 소득세가 안 나올 거예요. 이거에 대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예시만 보더라도 가족법인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담 받으실 때는 세부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세무사님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음 편에선 특정 법인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 꼭 영상 시청해 주세요. 세무사님, 이런 법인을 활용하려면 설립 과정이 복잡한 것 같아요. 법인을 통한 다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법인을 설립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배당을 통해 절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법인들이 배당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럼 제가 소득세를 줄일 때 배당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대표가 급여로 연간 2억 4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이때 과세표준은 38% 세율 구간에 해당되는데요. 대략 7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결국 남는 건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때 배당을 활용하면 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를 2억 4천만 원이 아닌 2억 2천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2천만 원을 배당으로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2억 4천만 원을 급여로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죠. 실수령액은. 하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급여보다 세율이 낮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4%이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점 주의하셔야 하고요. 여기서도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뿐만 아니라 배당을 통해 가족에게도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지분이 배우자, 자녀들에게 있다면 배당을 줄 수 있죠. 이를 통해 가족은 합법적으로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2천만 원씩 배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자산은 총 2억 원이 이전되니 약 3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요. 만약 5천만 원씩 배당해도 2천만 원은 15.4%, 나머지 3천만 원에 관해서는 16.5%를 납부하니 세금 부담이 크지 않죠. 이처럼 배당을 활용하면 개인 사업자보다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법인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법인 사업자만 가능한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중에 소득세가 너무 많아서 법인을 설립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법인은 2억까지 9%, 200억까지 19% 납부하죠. 하지만 세금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법인에서 남은 잉여금이 나중엔 청산소득세, 개인이 가져오면 또 추후에는 상속세가 나오죠. 그럼 결국은 상속세로 귀결이 되는데 왜 법인을 설립했을까요? 그 이유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함인데 법인을 활용하면 그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집니다. 이제부터 단계별 컨설팅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초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법인카드 쓰는 방법이죠. 법인카드로 수억 원을 쓸 수는 없지만 그 이하인 금액은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급여 설정으로 그 개인이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금액들은 급여 처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쓸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 매년 배당을 꼭 체크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종합과세 합산되지만 2천만 원 미만까지는 15.4%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없을 거고, 가족이 5명이면 1억 원이죠. 장기적으로 퇴직금을 또 활용하는 건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적용하는 종합과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분류를 하는 건데 이 분류되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즉 다시 정리를 하면 초단기적으로는 법인카드 쓰는 법, 두 번째로는 급여 설정, 세 번째로는 배당, 마지막으로 퇴직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54가지 컨설팅, 전부 다 법인 컨설팅이라고 말은 하지만 법인세를 줄이는 게 아니고 소득세를 줄이는 이런 컨설팅들이 한 번씩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그럼 누진과세가
어떤 거고 왜 그걸 피하는 게 절세의 핵심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 여름에 전기료 폭탄 나오는 경우 있죠. 난 똑같이 에어컨을 썼는데 전기료가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진과세예요. 누진과세는 뭐냐면 같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6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벌었는데 세금을 50만 원 내요. 구간이 달라지는 게 누진과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억 원이란 돈을 한 번에 인출하면 세율이 35%. 근데 10년에 걸쳐서 1000만 원씩 빼오면 세금이 6%예요. 요거를 피할 수 있는 게 법인을 활용하는 거죠. 세무사님, 저는 개인 사업자인데요. 법인 전환할 때 컨설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영업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업권은 뭐냐면 우리 1층 상가 들어갈 때 권리금 내고 들어가죠. 권리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설 권리금 그리고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상가의 위치가 좋다든지. 근데 이러한 바닥 권리금을 국세청이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업권은 법인 전환할 때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더 쉽게 풀면 개인 사업자로 PD님이 운영하시면서 얻은 매출액이나 그런 노력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거 한번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파냐? 나한테. 개인이 내 법인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무형자산 매각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라는 게 있어요. 그냥 쉬운 말로 내가 1억 원에 파는데 1억 원의 세금을 안 내고 4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 거예요. 60%를 경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법인은 그 권리금을 사오죠.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무형자산. 5년 동안 경비 처리가 돼요. 1억 원에 22% 2,200만 원 세금 줄여주는 거죠. 법인 전환을 생각하신다면 일단 영업권을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감정평가사님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탁검을 무료로 해드릴 거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과연 이 효과가 나한테 적합한지 한번 시뮬레이션 받아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법인이 되면 급여를 받죠. 근데 영업권이 들어오면 1억 원에 대한 소득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누진과세 이제 응용권 들어갑니다. 기타 소득이 1억이 잡혔어요. 그럼 구간이 1억 잡혀있죠. 추가적으로 얻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38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1억 원은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올해는 무보수하는 거죠. 무보수하면 더 추가적으로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그럼 1억 원을 빼고 그 다음 연도부터 다시 누진과세가 리셋이 되니까 그때 급여 설정이 들어가는 이런 디테일에 대한 걸 상담을 받아보시면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정말 큰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기간이 첫 법인 전환 했을 때 1년간 혜택을 받는 건가요? 무보수는 우리가 설정하면 돼요. 그 다음 년도도 무보수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보수 설정이 나중에 퇴직금하고도 연관이 될 거고 대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설정은 이제 대표님이 쓰시는 카드 사용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간혹 많이 하시는 실수. 내 법인이고 내 대표니까 나는 월 1,000만 원씩 받아야 돼. 이러다가 내년 5월에 세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절세 외적으로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세금 외적으로도 법인 전환이 필요한 경우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우들, 그렇게 법인 사업체를 키우려고 하는 경우들은 법인이 훨씬 유리한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개인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 높으면 대출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대출을 일으킬 때 그 회사가 안정적인지 성장성은 어떤지 수익성은 어떤지 이러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꼭 세금이 높은 세금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재무제표를 만져서 대출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가 필요한 경우 아무래도 개인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경우는 공동대표로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실제적으로는 금전대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에 채무가 잡히고 혹은 지분 투자로 아까 말한 주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투자 받기가 용이해지는 경우. 두 번째로는 대외 신용도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인데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앞에 주식회사가 붙으면 이 회사가 건실한 회사로 보일 거잖아요. 개인 사업자보다는. 그러한 경우 때문에도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법인을 활용하는 절세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만 법인 전환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무 계획을 세우고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죠. 아래 댓글에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세무 관련해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천재 서성우였습니다.